독일 함부르크의 한적한 주택가, 정갈하게 정리된 서재에서 77세의 한스 밀러는 오래된 사진첩을 펼쳐보고 있습니다. 사진 속에는 흙길과 초가집, 맨발로 뛰어다니는 아이들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1970년대 한국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최신 스마트폰으로 찍은 서울의 야경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번쩍이는 마천루와 한강을 가로지르는 아름다운 다리들, 그 사이로 흐르는 불빛의 물결이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스 밀러, 그는 독일의 기술 엔지니어로서 50여 년 전 처음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한국이 이룬 놀라운 변화를 직접 두 눈으로 목격한 산증인입니다. 오늘 그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단순한 여행기가 아닙니다. 한 나라가 어떻게 절망의 폐허에서 희망의 등대로 거듭날 수 있는지, 그 기적 같은 여정에 대한 생생한 증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스 밀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가 직접 경험한 한국의 놀라운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77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나라를 다녀봤지만 한국만큼 제 마음을 깊이 울린 나라는 없었습니다. 1972년 봄, 저는 25세의 젊은 기술 엔지니어로서 처음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당시 제가 근무하던 독일 기업에서 동아시아 산업화 프로젝트에 파견을 나가게 되었고, 그 첫 번째 목적지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인천공항도 없던 시절, 김포공항에 내렸을 때의 그 충격을 지금도 선명히 기억합니다. 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포장되지 않은 흙길이 대부분이었고, 비가 오면 질척거리는 진흙탕이 되곤 했습니다. 아이들이 맨발로 뛰어다니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고, 어른들조차 신발을 신지 않은 채 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전기가 자주 끊어져 촛불이나 등유 램프에 의존해야 했고, 수돗물이 나오지 않아 우물물을 길어다 쓰는 집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의 한국은 제가 어린 시절 경험했던 1950년대 독일의 전후 복구기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한국 전쟁이 끝난 지 채 20년도 되지 않았던 때였고, 곳곳에 전쟁의 상흔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에도 판자촌이 곳곳에 있었고, 겨울이면 연탄가스 중독으로 목숨을 잃는 가족들의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를 정말 놀라게 한 것은 물질적 가난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의 정신력이었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 밭일을 하고 공장에서 밤늦게까지 일하면서도 자녀들 교육만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부모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전기가 없어 등유 램프 불빛 아래서 책을 읽는 학생들, 추운 겨울날에도 맨손으로 벽돌을 나르며 건물을 짓는 인부들의 눈빛에서 저는 특별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반드시 일어서겠다는 강철 같은 의지였습니다. 절망이 아니라 희망으로 가득 찬 눈빛, 가난을 한탄하기보다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불굴의 정신력이었습니다. 독일에서 온 저 같은 외국인에게도 언젠가는 우리나라도 잘 살게 될 것이라고 당당히 말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때는 그저 희망적인 소망 정도로 들렸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것은 예언이었습니다. 1982년 정확히 10년 만에 다시 한국을 찾았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김포공항에서부터 이미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활주로가 확장되었고 터미널 건물도 훨씬 현대적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서울 시내에 들어서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0년 전 흙길이었던 곳곳이 말끔히 포장되어 있었고, 고층 건물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올라 있었습니다. 한강을 가로지르는 아름다운 다리들이 새로 건설되었고, 지하철 1호선이 개통되어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전철을 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대중교통이라고는 낡은 버스 몇 대가 전부였는데, 이제는 현대적인 지하철 시스템이 도시 전체를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경부고속도로였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 시간 만에 갈 수 있는 고속도로가 뚫렸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체험해 보았는데 정말 믿을 수 없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려면 하루 종일 걸렸는데 이제는 단 몇 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고속도로 양편으로 펼쳐지는 논밭과 새로 들어선 공장들을 보며 이 나라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공장들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10년 전에는 단순한 조립 공장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제는 철강, 조선, 자동차 등 중공업 분야에서 세계 수준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포항제철소를 견학했을 때 그 규모와 기술 수준에 깜짝 놀랐습니다. 독일의 크루프나 티센 못지않은 최신 설비를 갖추고 있었고 한국 엔지니어들이 직접 설계하고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밤거리 풍경도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명동과 종로 일대에는 화려한 네온사인들이 밤하늘을 수놓고 있었고 백화점과 상점들이 늦은 시간까지 불야성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해가 지면 어둠에 잠겼던 거리들이 이제는 아시아의 심장부처럼 역동적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양복을 말끔히 차려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 여성들이 자유롭게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며 이 나라의 사회문화도 빠르게 선진화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변화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나라가 머지않아 세계 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1988년 9월 17일, 저는 독일 함부르크 집 거실에서 서울 올림픽 개막식을 TV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는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불과 16년 전 맨발로 뛰어다니던 아이들이 살던 그 나라에서 전 세계인들이 모여 평화와 우정의 축제를 벌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개막식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은 정말 숨이 막힐 정도였습니다. 수천 명의 공연자들이 펼쳐 보인 태극과 음향의 조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무대는 한국 문화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특히 성화 점화 순간에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세계와 당당히 어깨를 나란히 하며 자신들의 문화와 전통을 세계에 자랑스럽게 선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올림픽 기간 내내 한국 선수들의 활약도 눈부셨습니다. 복싱의 박시현, 레슬링의 한명우, 유도의 김재엽 등이 금메달을 따낼 때마다 저는 마치 제 조국의 선수가 이긴 것처럼 기뻤습니다. 하지만 더 감동적이었던 것은 한국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었습니다. 질서정연한 응원, 상대팀에 대한 예의,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모습들이 전 세계 언론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독일 언론들도 한국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연일 특집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불과 35년 전 전쟁의 폐허였던 나라가 이제는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제 독일 친구들도 저에게 한국에 대해 궁금한 것들을 많이 물어봤습니다. 저는 자랑스럽게 제가 직접 본 한국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줄 수 있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때는 또 다른 감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 축구 대표팀이 4강까지 올라갔을 때는 정말 믿을 수 없었습니다. 광화문 광장과 시청 앞 광장에 모인 수십만 명의 붉은 악마들이 대한민국을 외치는 모습을 TV로 보면서 저는 또 한 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축구 응원이 아니었습니다. 한 민족이 하나 되어 꿈을 향해 나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었고 세계에 한국의 저력과 단합력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안정환의 골든골, 박지성의 질주, 송종국의 선방 등 하나하나가 모두 감동이었습니다. 특히 거스 히딩크 감독이 한국 선수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며 스포츠가 가진 진정한 힘을 느꼈습니다. 독일에서도 한국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한국 음식점들이 문전성시를 이뤘고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제 손자와 손녀들도 그때부터 한국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올림픽과 월드컵을 통해 한국은 단순한 경제, 발전국이 아닌 문화와 스포츠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확실히 세웠습니다.
2012년 사이에 강남 스타일이 전 세계를 강타했을 때 저는 새로운 한국을 발견했습니다. 제 손자 루카스가 거실에서 말춤을 추며 오빠 강남 스타일을 따라 부르는 모습을 보며 한국이 이제 문화 강국으로 거듭났음을 실감했습니다. 유튜브에서 10억 뷰를 넘긴 최초의 비영어권 뮤직비디오라는 기록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그 후 K-팝의 물결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BTS가 빌보드 차트 1위를 석권하고 그래미 어워드에서 공연할 때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제 손녀 엠마는 BTS의 열렬한 팬이 되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이제는 저보다도 한국 문화를 더 잘 알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방탄소년단이 유엔에서 연설했어요. 라고 신나게 알려주던 그 아이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K-드라마의 인기도 폭발적이었습니다. 겨울 연가부터 시작해서 대장금, 태양의 후예, 그리고 최근의 오징어 게임과 킹덤까지 한국 드라마는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독일의 공영방송에서도 한국 드라마를 정규 편성하기 시작했고 넷플릭스에서는 한국 콘텐츠가 글로벌 인기 순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 헬가도 사랑의 불시착을 보며 한국 사람들 참 로맨틱하구나라고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성장은 문화 콘텐츠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기술 강국으로서의 위상도 확고히 했습니다. 삼성 스마트폰은 이제 독일에서도 아이폰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프리미엄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저 역시 갤럭시 사용자가 된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LG전자의 가전제품들도 독일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게 되었고 현대자동차는 독일 도로에서 벤츠, BMW와 경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분야에서의 한국의 성장은 정말 눈부셨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1, 2위를 차지하며 글로벌 IT 산업의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 독일에서 개발했던 기술들이 이제는 한국에서 더욱 발전된 형태로 구현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조선업에서도 한국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이 건조하는 대형 컨테이너선과 LNG선들은 전 세계 해운업계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1970년대만 해도 조그만 어선 몇 척이 전부였던 나라에서 이제는 세계 최대의 선박을 건조하고 있다니 정말 믿기 어려운 변화입니다.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단순한 경제 성장이 아니라 문화, 기술, 그리고 인적 자원 모든 면에서의 종합적인 발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77세가 된 저는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국의 변화를 지켜본 외국인으로서 특히 한국의 시니어 세대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이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낸 진정한 주인공들이기 때문입니다. 1970년대 제가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 만났던 그분들을 생각해봅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논밭에서 일하고 공장에서 밤늦도록 땀 흘려 일하며 그 힘든 와중에도 자녀들의 교육만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던 부모님들의 모습 말입니다. 당장 먹고 살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온갖 꾸준히 일을 마다하지 않았던 그 숭고한 희생정신이 오늘의 한국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해외 파견 근로자로 중동의 뜨거운 사막에서 독일의 추운 광산에서 조국의 발전을 위해 청춘을 바쳤습니다. 고향을 떠나 낯선 땅에서 언어도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묵묵히 일하며 외화를 벌어들였습니다. 그 돈 한 푼 한 푼이 모여 경부고속도로가 건설되었고 포항제철소가 세워졌으며 오늘날 한국 경제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또한 민주화의 주역이었습니다.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도 자유와 인권을 위해 용기 있게 목소리를 냈고 때로는 목숨을 걸고 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4.19 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등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의 모든 순간에 여러분이 계셨습니다. 경제 발전뿐만 아니라 정치적 성숙도 함께 이루어낸 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문 일입니다.
여러분의 교육 열정도 잊을 수 없습니다. 자신은 배우지 못했지만 자녀들만은 반드시 대학에 보내겠다는 일념으로 온갖 고생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 강국이 되었고 우수한 인재들을 배출하여 각 분야에서 세계를 이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뿌린 교육의 씨앗이 오늘날 한국의 인적 자원이라는 큰 나무로 자란 것입니다. 지금 한국의 젊은 세대들이 K-팝과 K-드라마로 전 세계를 매료시키고 첨단 기술로 인류의 미래를 개척하고 있는 것도 모두 여러분 세대가 닦아놓은 튼튼한 기반 위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BTS가 UN에서 연설하고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상을 수상하며 한국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석권하는 모든 성과의 뿌리에는 여러분의 땀과 희생이 있습니다. 저는 독일 사람으로서 한국의 이런 발전을 더욱 놀랍게 생각합니다. 독일도 2차 대전 후 폐허에서 일어섰지만 우리에게는 기존의 산업 기반과 기술력 그리고 마셜 플랜이라는 외부 지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정말 맨손으로 시작해서 오늘의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이는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기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한국 시니어 세대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경제 발전만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평화와 번영의 터전을 일구어냈고 가난과 무지에서 풍요와 지혜의 나라를 건설했으며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폐쇄에서 개방으로 나라의 품격 자체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은 기적의 주인공이자 역사의 영웅들입니다. 저는 그 위대한 여정을 곁에서 지켜본 외국인으로서 진심으로 존경하고 감사드립니다.